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디터미넌트에 대한 이제 성질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디터미넌트에 관련된, 그러니까 A라는 정방 행렬이 주어졌을 때 디터미넌트 A를 구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존의 코팩터나 여인자나 아니면은 퍼뮤테이션을 써서 이렇게 곱하는 형태를 우리가 n 팩토리얼번을 하는 게 아니라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은 팩토리얼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연산을 해서 이제 그 대각선만 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트랩에서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상삼각 행렬을 만들고 그죠? 그것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계산할 때마다 그 엘레멘터리 로 오퍼레이션 가할 때마다 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왑 그러니까 i번과 j번째 행을 바꿀 때마다 물론 뭐 마이너스 9를 넣어야 되는 걸 기록을 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 그 i번째 로에다가 뭐 어떤 수를 곱해서 j번째 로에 곱하고 더하고는 행렬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행렬의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매트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차 두 번째 시간에 기억나세요? 가우스 연산을 하면서 어떻게 됐었어요? 플로팅, 그러니까 실수 연산을 허용했을 경우에, 물론 이제 모두 정수 인티저로 된, 우리가 이제 행렬을 생각을 할 때, 그죠? 그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이 분수를 취해서 그것의 플로팅, 그러니까 보통은 실수로 하는 실수로 이제 전개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가 가우스 소구법을 행할 때 에러가 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이제 가우스 소구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매트랩에서도 플로팅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플로팅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사실 0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0이 안 되고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이 안 되는 값이. 그래서 0이 안 되는 값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건 뭐 역행률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제 틀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두 개를 다 동시에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눌리티라고 하는 행렬이 예를 들면 그죠? 풀랭크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눌리티가 0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매트랩 예에서 그런 경우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B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B를 지금 1, 3, 2, 그 다음에 5, 14, 7, 3x3입니다. 2, 5, 1. 예, 요렇게 행렬을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행렬이 이제 입력이 됐는데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펑션을 불러서 해보시면 자, 지금 포맷 라셔널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분수로 표현이 됐어요, 그죠? 지금 저희가 지금 포맷 레셔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입력창에 사실은 포맷 레셔널이 돼 있어서 이게 플로팅으로 나오질 않았는데 어찌됐든 0이 아닌 값이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뭐 하여튼 0이 아닌 값이 튀어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것의 눌리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눌리티라고 하는 것은 널이라고 해서 지금 널 명령을 쓸 거예요. 널 b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명령이냐면은 벡터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B의 0공간, 즉 우리는 Bx는 0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X들의 그 집합이 널 스페이스잖아요.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0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 0공간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벡터를 사실은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예, 그러니까 이 벡터가 널 벡터가 존재하는 거죠. 널 벡터가 지금 이 Z 벡터라는 것이 그 0공간에 있는 벡터예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 그러니까 눌리티의 사이즈를 보시고 싶으면 어떤 넘버를 볼 때 랭크라고 하죠. 랭크는 아니죠. 눌리티는 뭐예요? 눌리티는 우리가 널 B의 사이즈를 묻고 싶으면 여기다가 2를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사이즈를 묻는 거니까 사이즈를 묻는 거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이즈가 룰리티가 넘버예요. 그 사이즈는 사이즈 널 B,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룰리티의 숫자를 가르쳐 줄 텐데 예. 그래서 그 이 0공간의 차원이 1이다. 따라서 0공간이 트리비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0공간은 반드시 0벡터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AX는 0을 만족하는 거는 A가 인버스가 존재하게 되면 뭐예요? 양쪽에 인버스를 곱해서 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죠. 근데 아까 행렬식은 또 0이 아닌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이러한 에러가 생긴 이유는 바로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게 비록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이게 플로팅 에러에서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그냥 디터미넌트 B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작은 값이 나오고 그 다음 눌리티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행렬이 비행렬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가우스 소구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의 첫 번째 행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B 첫 번째 행은 두 번째 행. 지금 두 번째 행은 B의 첫 번째 행에서 5를 곱해서 지금 빼기 5의 스타에 B의 첫 번째 행을 그죠? 5를 곱해서 이거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행은 B의 3, 땡은 지금 세 번째 행은 뭐예요? 첫 번째 행에서 2를 곱해서 그죠? 2를 곱해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이렇게 해서 다시 B를 쳐보면 B는 이렇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B의 3는 예, 3는 두 번째에서 빼주면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서 빼주면은 예, 이와 같이 B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가우스 소구법에 의해서 상삼각 항렬이 됐으면서 디터미넌트가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눌리티가 맞지 디터미넌트로는 0이 안 나오는 값이 되더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넌트 함수를 사용해서 무조건 인버터빌리티를 결정하겠다는 거는 이 플로팅 에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눌리티라든지 이런 컬럼 스페이스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풀 랭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디터미넌트로만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플로팅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변수를 써서 이제 행렬을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좀 그 했었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행렬을 계산하는 거를 한 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그 교재에 보면 그 연습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ymbolic toolbox를 써서 이제 sim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가지고요. t하고 b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이 변수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변수 취급을 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라는 행렬을 예, b는 이미 여기 썼죠. 그래서 또 다른 행렬을 쓰겠습니다. t하고 어떻게 할까요? sim 지금 이미 상수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im을 이거를 닫고요. sim 예, 지금은 지금 넷트랩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리가 그 B로서 돼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세요.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걸 불러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 상당히 좀 빨리 부른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죠? 행렬하고 이것들을 다 변수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심볼릭 오브젝트로 생각을 해서 변수 취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입력을 해서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식을 풀면은 솔브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풀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식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값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명령창이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지금 돌아가질 않고 있는데요. 네, 저도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심볼릭 걸 써서 심 b라고 하는 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입력할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네. 1, 1, 2, 1. 첫 번째 행이 1, 1, 2,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이 1, 2, 3, 4.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이제 t가 들어갑니다. 2, 4, 7. 그 다음에 2 스타에 t 플러스 6. 이게 이제 세 번째 행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행은 2, 2,
6 t의 t 이렇게 하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볼릭이 아니라 심스였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했죠. 심스 t b 이렇게 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면은 t를 이제 숫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에러를 리턴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이제 심스 명령을 써가지고 이제 변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b가 스타가 들어간 건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스타가 없는 건데요. 스타가 없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유효한 표현인 거군요. 이게 스타를 넣어야 되는데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다항식이잖아요. 그 다항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항식을 다항식을 디터미넌트라고 하니까 보통 d 이꼴 디터미넌트의 b를 구하면 2차식이 나왔고요. 그것을 variables는 solve D 이 식을 풀어라. 이 식을 풀어라 하면은 이제 t 값을 돌려줍니다. t 값은 2분의 1과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식이 2분의 1과 2니까 2분의 1하고 2만 아니면 이 식은 뭐예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이제 행렬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이 디터미넌트 명령을 유효하게 써서 이제 식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다면 여기 가우스 소구법을 써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2차식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비록 t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그 2차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6-t하고 2스타 t 플러스 6이 곱해지는 게 한 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차식이 된다는 것도 약간 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뭡니까? 이 아이겐밸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크레머의 룰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디터미넌트를 이용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계산할 때, 그죠? 연립방정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계산할 때 그 크레머의 룰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크레머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X는 B 형태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그죠? AX는 B 형태의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크레머의 룰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면은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교재에 있었나요? 크레머의 룰을 통해서 교재에는 아마 크레머의 룰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죠. 크레머의 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보시면은 크레머의 룰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에서 크레머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을 풀 때 이 개수 부분에 B1, B2, B3라고 하는 이 개수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x1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수 부분을 이 첫 번째 A에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칼럼, 즉 열벡타와 교체한 요 A의 첫 번째 칼럼 벡터 대신에 B1, B2, B3를 집어넣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한 값을 A1이라고 하면 그것을 디터미넌트 A로 나눈 게 값이고요.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크레머의 룰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뭐라고요? 예, 해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는 우리가 크레모의 룰을 이용을 해서 A 인버스를 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얻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A 슬래시 B라고 하는 우리가 명령이 있었잖아요. A 슬래시 B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레머의 룰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랑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걸 플로팅 에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작은 수가 나오면서 0이 아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무지 작은 수가 10에 뭐 마이너스 32승 뭐 이런 정도가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가 나오면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거구나. 그래서 이게 역행렬이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눌리티 조건을 사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요령인데 우선은 저기 크레머의 룰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A/B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터미넌트를 끝내고 싶기 때문에 강의가 약간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버하더라도 참으시고 1시간 더 조금 짧게 이번 주를 끝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크레머의 룰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1, 마이너스 1, 5, 3x3만 일단 할게요.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제가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를 과제로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주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B라는 벡터를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B라는 벡터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열 벡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열 벡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B라는 벡터는 531로 되어 있는데요. 531은 이렇게 하면 1/3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3가 됐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게 B 벡터 AX는 우리가 X라는 벡터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X라는 벡터를 사실 알고 싶은데 X라는 벡터를 이제 알고 싶은데 그 X1이라고 하는 것은 X1, X2, X3로 구성되는 거를 X1, X3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봤지만 룰리티 size of null A, 2 요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룰리티를 준다 그랬죠. A의 0공간의 디멘전이 얼마냐? 요거를 줄 텐데 0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그다음 디터미넌트도 확인해 볼까요? 디터미넌트도 확인을 해 보면 요거 D라고 하죠. D라고 하는 디터미넌트도 확인을 해 보면 0이 아닌 마이너스 203이 나왔으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A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눌리티가 0이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인버터블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크레머의 룰을 써서 X1이라고 하는 것은 X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디터미넌트의 새로운 A1이라고 하는 행렬 A1은 뭐냐면은 B 행렬을 넣어야 되겠죠. B를 집어넣고 B를 대신 집어넣고 A에 열벡터 두 번째 열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벡터를 대입한 거. 요게 A1이죠. 요거를 한번 쳐볼까요?
예, 그러면은 아까 A라는 행렬에서 실제로 A라는 행렬에서 B를 대체한, 그러니까 아까 지금 A라는 행렬에서 B를 대체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2도 마찬가지죠. A2도 보시면 A의 첫 번째 열은 가만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B를 집어넣고 A의 세 번째 열, 요거를 만든 게 A2입니다. 그리고 A3는 세 번째 열을 B와 교체한 거, 즉 A 첫 번째 열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열 그대로 놔두고요. 세 번째 열을 교체한 게 A3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X1은 우리가 디터미넌트에 A 서브 1을 D로 나눈 값이고요. 예. 그리고 X 서브 2는 디터미넌트에 A 서브 2라고 하는 행렬을 D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왜 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가요? D가 아까 마이너스 203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X3는 디터미넌트에 A3에 슬래시 D 그러면 1.4975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슬래시 B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처럼 마이너스 2, 0.394, 0.4483, 1.4975 이런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게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예.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크레모어의 룰을 통해서 푸는 것과 A/B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를 구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역행렬 연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섹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즉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사실은 이 뉴메리칼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뉴메리칼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게 지금 저희는 비록 이제 사이즈가 작은 그 행렬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A가 행렬이 엄청 사이즈가 큰 경우에 이제 그 얼마나 계산을 빨리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계산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그냥 무작정 시키기만 하면 되냐면 그건 아닐 거고요. 워낙 연산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 연산하다가 하루 날밤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주어진 상황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통신 같은 데서 보면 010101만 나오기 때문에 그 001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블락 형태로 묶어낼 수 있는지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001 행렬들을 좀 더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화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산학과 그러니까 이제 계산 그
수행하는 이제 컴퓨터 전산학과 같은 데에 가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어떤 계산을 얼마나 좀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인트로덕션, 매트랩을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 익숙치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드밴스드한 토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조금 좀 혹시라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